맞추는데 감각이 안 느껴지는데 계속 맞춰도 덜 풀린 것 같고. 설마 면접만 통과하면 취직 합격인데 한번 볼까? 또 떨어졌네.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데? 아니 내 인상이 그렇게 안 좋나? 성형외과 상담 한번 받아볼까? 전체적으로 인상을 바꾸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면 윤곽술을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안면 윤곽술이면 막 턱 깎고 그런 거 아니에요? 턱뼈도 좀 깎고 강대도 좀 이렇게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수술이 엄청 크고 위험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입니다. 방송에서 보셨죠? 네, 방송 보고 왔어요. 수술하고 나면 인상이 확 달라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비용은 얼마나? 수술비는 우리 상담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박간호사. 취업 한번 해보려다 일이 점점 커집니다. 네. 허연수 씨 준비되셨죠? 네,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안면 윤곽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과 선생님, 마취 시작하시죠. 본인이 수술하지 않고 나가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허연수 씨 깨어났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원래 턱뼈를 5mm 자르려고 했는데 신경이 짧아서 3mm 수술했습니다. 인상은 더 예뻐지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쉬세요. 선생님, 수술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수술한 뒤로 여기 아랫입술에 감각이 없다고요. 오. 어제는 뜨거운 커피 마시다가 화상 입을 뻔했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아이고. 이거 수술 잘못된 거 맞잖아요. 안면 윤곽술은 뼈를 잘라 붙이고 신경을 이어 붙이는 큰 수술이라서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제가 안면 윤곽술 하신 분들 후기 다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 맞다고 하던데요. 의사는 접니다. 그분들 얘기를 왜 믿습니까? 아니, 지금 제 얼굴 좀 보세요. 여기 광대뼈랑 턱뼈도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나는 수술 제대로 했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아랫입술에 감각이 없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이거 무료사고 아니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참. 집도이 공필수? 아니,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럼 본인이 수술 안 했다는 말이가? 이거 불법이잖아. 내가 이 회사 진짜 가만히 안 둔다. 자, 수술을 약속했던 의사가 다른 사람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 좀 황당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허연수 씨 굉장히 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허연수 씨는 취업을 위해 정호준 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턱뼈와 광대뼈가 비틀어지는 후유증이 생겼고 심지어 얼굴 감각 저하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허연수 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정호준 씨에게 항의를 했죠. 하지만 정호준 씨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며
허연수 씨의 이야기를 들은 채 만취하고 수술을 하러 나갑니다. 혼자 진료실에 남아있던 허연수 씨는 우연히 자신의 진료 기록을 보게 됐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담당의의 이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입니다. 허연수 씨는 대리 수술을 의심해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정호준 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대리 성형수술. 정말 뉴스에서나 봤던 그런 사연인데요. 그렇죠. 지금 허연수 씨의 주장이 맞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준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 허연수 씨의 주장대로라면은 환자가 이 수술 중에 마취된 상태에서 실제 수술한 의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해서 네. 의사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대리 수술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 판단, 다양한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허연수 씨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예,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일련의 행위가 환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 어떤 기망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관계를 보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기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허연수 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정호준 씨와 상담을 하면서 안면 윤곽 수술의 수술 방법 등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호준 씨는 마치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심지어 수술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곽 수술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환자들은 정호준 씨가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수술을 받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환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상담을 한 의사와 실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좀 기망행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술 의사가 달라진 부분도 환자에게 원래 이제 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라면 수술 집도의가 누구인지, 특히 그 집도의가 해당 과목의 전문의인지 아닌지는 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병원에 가면 명의가 있다더라. 거기 가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특히 미용 성형의 경우에는 직접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기술이나 실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만약 수술을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수술로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환자가 수술에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의 뜻에 반해서 수술을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게 사건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네. 허연수 씨가 상담을 받을 때 살짝 망설이는 기운이 좀 보이자 네. 의사인 정호준 씨가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수술을 맡겨달라.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수술 집도의가 정호준이라는 이런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로밖에 느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입술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얼굴뼈가 틀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드라마를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사의 설명 의무라고 함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나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진료 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이나 부작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네.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의무라고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어떤 수술인지 잘 이해하고 결정을 해서 승낙을 해야만 비전문가인 환자의 신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호준 씨가 현재 상태나 진료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허연수 씨가 받기로 한 턱 광대뼈 축소 수술은 얼굴뼈를 전기톱이나 망치, 절단기 등으로 절단을 한 다음에 미용적인 요구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각한 후에
다시 접합을 시키는 매우 고난이도의 수술로 보입니다. 야, 어유 말만 들어도 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무서운 수술인데 예. 아니, 환자 본인에게 이 위험성을 좀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자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의 얼굴뼈에는 생명과 직결이 되는 치명적인 신경이나 동맥, 악관절 등이 있는데 불과 2에서 3mm 안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술이 진행된다고 해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뭐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 문서로도 좀 알려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허연수 씨는 수술 전에 의사인 정우준 씨로부터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부작용이나 위험성 또는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단한 감기 치료를 할 때도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는데 예.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요. 성형수술을 할 때 의사의 설명 의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야 제대로 잘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 유사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선고된 판결인데 제가 잠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미용 성형술은 시술의 필요성이나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이나 연령, 직업, 미용 성형 수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재판 결과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의뢰인, 그러니까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상세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히 맞습니다. 설명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허연수 씨 사건에서는 이게 지금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건과 유사한 수술에 비슷한 상황에서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사기죄로 병원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뭐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허연수 씨가 지금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기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지불하셨던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산정해서 청구하시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지금 이게 마음도 아프고 힘든 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 향후 치료비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유사한 수술의 사례를 보면 기존 수술비가 780만 원, 그리고 향후 추가 치료비가 1,300만 원, 그리고 위자료가 6천만 원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편입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허연수 씨도 치료비 등을 잘 산정을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는 종종 보도가 되긴 하지만 보통 이게 합의로 끝나지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는 드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통 합의로 끝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 합리적인 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의료 소송에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의사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른 의사가 현실적으로 수술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기가 때문이죠. 허연수 씨와 비슷한 사례는 실제 더 많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유사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상당히 깊게 조사를 했지만 결국 실제 수술을 누가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깜깜이 수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환자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의료 법규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의사분들 많은데 또 괜히 이런 분들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생겨나니까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허연수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큰 마음을 먹고 참 큰 수술까지 하셨는데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셨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이런 미용 성형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위험성이 높고
부작용이 큰 수술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좀 예비 조사를 하고 수술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해당 의사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 민사상으로도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충분히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